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리던 국내 문제, 경제 문제, 국제 정세 문제, 정치 문제, 요것을 조금 떼가지고, 오늘만 전체 공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고공행진에도 정제 마진은 1달러대 정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제가, 유가 관련된 업종들이 어떤 그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왜 그렇게 표현드렸냐면 기름을 1,000원에 팔 때 마진 7%라 치면 2,000원에 팔아도 마진은 7%다. 그리고 또 기름이 1,000원을 내도 세금은 55%, 60% 주는지만 2,000원을 내도 세금은 50%, 60% 퍼센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만한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오를 거라고 제가 배경은 짚어드렸죠.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뉴스는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반대 뉴스죠. 반대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국제유가 마진이 1.7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지금 1.2달러로 떨어졌다. 이래서 배럴당 0.5달러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잘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내 정유사들의 국제유가 상승은 단기적 재고 이익을 거둘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유가가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가져올 때가 이제 40달러대까지 갔었죠. 한때는 40달러가 무너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40달러대 하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71달러, 73달러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0달러에 가져왔던 게 있었다 치면 예를 들어서요. 두 달 전에 가져온 것을 예를 들어서 비축하는 양이 두 달치 정도로 가지고 있었다 치면 40달러 하던 것이 50달러, 60달러, 지금 70달러, 73달러 이러고 있는데 40달러짜리가 73달러로 팔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제 마진이 0.5달러 떨어진 것은 사실은 재고이익은 예를 들어서 10달러를 가지는데 또는 5달러를 가지는데 정제 마진이 0.5달러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데도 국내 정유사들이 마치 딱 기사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마진이 나빠졌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익은 더 큰 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속뜻은 무엇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 보시면 자, 제가 방금 검색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유 71달러, 우리나라가 두바이유 보통 많이 가져왔었죠. 71달러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제 마진하고 상관없이 유통사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흥구석유도 반짝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반짝하고 둘 다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마치 이런 뉴스를 보면 내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뉴스의 이면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바이든 취임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중앙에너비스 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근거가 되겠죠. 물론 윤석열 테마를 타긴 했습니다만 국제유가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입는 상황이었고,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도 보시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꿈틀꿈틀 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의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가격은 몰라도 일단 구매 예약, 미국서 돌풍 일으키는 한국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 산타크루즈 미국서 돌풍 이랬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올 생산량 절반 팔렸다. 자, 이 픽업 트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뉴스를 조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FTA를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 체결을 했을 당시에 픽업 트럭은 한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20년인가 얼마인가를 수출을 안 하기로,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안 해주기로 이렇게 FTA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나라 차에 실제로 수입하는 우리가 수출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이익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불과 몇 년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제품들이 미국에서 생산돼서 팔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지난번에 FDA 체결을 할 때 이 시장을 내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력 상품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뉴스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조합을 해서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오늘 뭐 뉴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 갱선 연기 두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내용 격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가 뭐 결단 달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주초에 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죠. 당 대표인데 만약에 당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탈당 안 할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대표,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면 이재명 지사도 별 불만 없이 어떻게든 갱선에 임하겠지만, 만약에 송 대표가 또는 송 대표의 주도로 또는 뭐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경선 연기를 하게 된다 치면 이재명 이 지사는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당에서 친문파들이 주류를 잇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 치면 심하게는 이재명 지사가 탈당도 카드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줘서 만약에 경선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선 연기가 된다 치면은 이재명 이쪽은 짧은 내상이라도 입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경선 연기가 되지 않으면 이재명한테는 호재겠죠.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연기되지 않으면 이재명 관련주는 상승 기류. 만약에 연기돼 가지고 내홍이 더 격화된다 치면 이재명은 관련주들은 조금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하고 결합을 시켜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뉴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중국 백신 접종자 세계 첫 격리 면제.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중국 백신 있죠.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백신의 데이터화 하겠죠. 백신 여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백신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치면 뭡니까? 격리 없이 2주간 격리 없이 바로 그냥 뭐 이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여행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갔을 때 격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차별.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좀 굽신거리는 외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관광객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요, 이 이후에 나올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델타 변이가 인도입니다. 인도 변이인데 우리가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지역을 덜 먹이니까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인도 변이도 델타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델타하고 확산됐을 때, 지금 가뜩이나 델타가 확산돼가지고 백신이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다,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 치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격리 없이 우리나라에 퍼뜨릴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런 당근을 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G7에서 우리가 초청국가로 가가지고 옵저버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G7에서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하고 반중국 때 뭐 그 외 전선 이렇게 구축하는데 우리가 가서 공동선언에 말하자면 이제 그렇군요 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언짢아하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나마 어떤 중국을 달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육지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시멘트주가 꿈틀꿈틀하죠. 제가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것이 건설에 들어가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서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멘트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그래서 시멘트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드렸고, 지금도 보시면 시멘트주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폭발은 안 했는데 시멘트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주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겁니다 라고 표현드렸던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왜 아차 싶냐면요, 밑에 보시면 자 미국 CNN의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20만 톤 규모의 의성 쓰레기산이 말끔히 사라졌다. 말끔히 사라졌다. 의성군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 쌓여있던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형 화재가 2018년 12월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5개월 동안 꺼지지 않던 2차 환경 오염 유발했던 것까지, 예, 다 사라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라졌냐? 산처럼 쌓여있던 폐 플라스틱, 폐 타이어 이런 것들 가져다가 시멘트를 제조할 때 유연탄 대신 열 에너지원으로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주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밑작업이, 사전 작업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옛날부터 시멘트업은 환경 오염의 어떤 환경 오염을 해소해주는 어떤 그런 산업군이라고 시멘트 업계 회장이 했던 얘기 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 공구를 치잖아요. 시멘트 공구를 칠 때 폐기물들을 거기다 막 섞어서 넣어가지고 요렇게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집에서 새집 지으면 새집 증후군이 있었죠. 새집 증후군이 있었고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해 와가지고 시멘트 재료로 쓴다 이러면서 비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뭡니까? 시멘트가 환경오염을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시멘트 관련주들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 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순방마다 카톨릭 소환, 예, 문의 숨은 코드, 교황 방북. 자, 여러분, G7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의 몇 개국, 뭐, 기타 몇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몇 나라 다녀와가지고 아주 후한 대접도 받고, 참 국격이 상승된 그런 대접을 후하게 받고 왔는데요. 갈 때마다, 어디를 방문했냐, 추기경과 한 달 나누고 있다 이러죠. 그래서 성당을 방문해가지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왜 저럴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였는데 보니까 교황 방북을, 예, 추진하기 위해서 교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전 작업하러 돌아다녔다. 뭐 세일즈 회계했다. 세일즈 회계가 아니라 정치를 세일즈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방마다 카톨릭 가가지고 막 이 신부님들 만나고 했는데 교황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북 화해 모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다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먹혀가지고 교황이 방북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하고 또 어떤 남북 평화 모드가 조성,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조금 있다가 대북주들이 살랑살랑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교황 방북설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 나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성사되는구나 생각하고 대북주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북주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뉴스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북주들의 항방에 어쩌면 결정타를 한번 먹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금리 인상설이 미국에서 나올 때 미국 증시도 출렁하고 우리 증시도 출렁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증시가 잠깐 출렁했었죠. 자, 금리 인상 얘기를 가져 놓으니까 증시가 출렁하더라. 그래서 또 증시가 출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금요일 장마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금리 인상론을 불을 지폈고, 그 뉴스는 당장에는 증시 악재였지만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다. 왜? 우리 정부는 증시를 호황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호황을 일으켜서
어떤 그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야지만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을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워낙에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세금도 붙이게 된 것이고, 증시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증시가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증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 가지고 누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것은 산에 불이 이따만큼 났는데 그 물바가지 뭐 한 두 개 끼얹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워낙에 세상에 풀린 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12년치, 14년치 이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550조 정도 되잖아요. 그게 12배 이상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찍어낸 거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뭐 돈을 푼 게 뭐 수십조, 많게는 뭐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풀린, 다시 말하면 산처럼 풀린 돈을 금리 인상, 우리나라 해봐야 0.25% 하겠죠. 급격히 0.5%할 리도 없고, 그래서 0.25%를 하게 될 텐데 0.25%를 한다고 해서 거대하게 풀려있는 그 많은 통화들이 갑자기 은행으로 싹 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0.25% 온다 하더라도, 0.25% 한다 하더라도 증시에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대세를 끊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가 뭡니까? 6월 20일, 자, 어제 나온 거네요. 자, 금리 인상 가까워지는데 정부는 하반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목적이 뭡니까? 시장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자, 돈을 걷어들이는데 불구하고 돈을 또 많이 푼다. 이것은 정책이 어떻게 되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얘기 다 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요,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이만큼 또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증시하고 다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사전 환경 작업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제가 멤버십에서 하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섬세하게 좀 설명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제가 멤버십에서 설명을 많이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짧게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는 전체 공개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멤버십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종목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잘 살펴야 정시가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있고, 테마주도 역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 체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